서울. 그날 오후 길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한 경찰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이정호, 경이었다. 여태까지 여러 위험한 사건들을 처리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감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날의 사건은 그가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정호는 경찰 특공대의 일원으로서 마약 밀매를 추적하던 중 일어난 사건에 휘말렸다. 밀매 조직에 대한 첩보를 받은 그와 그의 동료들은 깊은 숲속에 숨겨진 은밀한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단단히 무장한 마약 밀매범들을 쫓고 있었고, 그들은 이정호를 포함한 특공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다. 대원들, 조심하세요. 이정호는 라디오로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목표는 밀매에 연루된 한 인물, 장기석이었다. 그는 조직의 두목으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악명으로 유명했다. 그의 밀매 네트워크는 이미 경찰의 손길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이정호와 팀은 그를 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에 도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총알 소리. 뒤에, 뒤에. 동료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이정호는 순간적인 직감으로 몸을 피하며 빠르게 총을 꺼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적이 숲속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이정호의 팀을 발견하자마자 총격을 시작했다. 이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사격을 시작했으며 전투는 순식간에 격렬하게 변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눈앞은 점점 더 흐려져 갔다. 총성이 울려 퍼지며 이정호는 혼란 속에서 겨우 적의 한 명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그 총알이 적의 가슴을 관통하며 적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총성이 멈춘 직후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소년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정호는 놀라움과 충격에 빠졌다. 소년은 마치 전쟁의 희생자처럼 누워 있었고 그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년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이정호는 자신이 사격한 상대가 경찰이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건 아니야. 이정호는 무너져 내리며 소년을 품에 안았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정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소년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이정호는 총알을 쏜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이 소년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사건은 경찰청에 의해 조사되었다. 경찰의 모든 부서가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이정호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날 밤 이정호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소년이 누군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정호가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경찰은 소년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소년의 이름은 이민재였고 그는 마약 밀매범 장기석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소년의 출생 신고서를 다시 살펴본 경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바로 이정호의 전 여자친구 서지은이었다. 이정호는 소년의 생모와의 관계에서 이민재를 낳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이정호는 눈을 감으며 절망에 빠졌다. 이민재는 그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의 실수로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다. 이정호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년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민재, 그의 아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과거의 연인, 서지은은 그와 헤어진 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이민재를 키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정호, 뭐 하는 거야? 동료 경찰인 김지훈이 그를 부르며 다가왔다. 이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그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팠다. 이정호,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이민재가 마약 밀매범의 아들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거야. 네가 직접 처리한 사건이니까 분명히 조사가 필요할 거야. 이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다. 그를 죽인 것,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총알에 의해 죽게 된 그 사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정호는 서지은을 다시 만날 결심을 했다. 그녀는 그를 떠난 후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민재를 키우면서 그 사실을 숨겼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왜 숨겼는지 물어야만 했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난 서지은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비밀이 숨어 있었다. 이정호, 이민재는 네 아들이었어. 하지만 너는 그걸 몰랐지. 서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이정호는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 그 사실을 숨겼어? 서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깊은 숨을 들이킨 후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당신과 헤어진 뒤 나는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어. 이민재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지. 네가 나를 떠난 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경찰이라는 직업, 그 위험함, 나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아빠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지. 이정우는 그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왜 이제서야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야? 왜 이민재가 그렇게 위험한 길로 들어갔는지 네가 아는 게 있잖아. 서지은은 머리를 숙인 채 말했다. 이민재는 처음부터 그런 길에 들어선 게 아니야. 사실 그 아이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어. 하지만 장기석이 그를 밀매에 끌어들였고 그의 뒤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그를 보호할 방법은 없었어. 그리고 결국 그가 죽은 거야. 이정호는 이민재가 마약 밀매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더욱더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가 죽인 소녀는 단순한 범죄자의 아들이 아닌 그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아들이었다. 그날 밤 이정호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날 결심을 했다. 그는 경찰직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한 실수는 너무 크고 자신을 계속해서 경찰로 남겨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가 한 선택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 사건의 진실은 그를 따라다녔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다. 이정호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총을 쏘았던 그 순간 그와 이민재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깊은 연관이 있었고 그 연관이 이정호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한 셈이었다. 이정호는 경찰서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사건을 재조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생각할수록 이민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소년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소년의 과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고 나서 이정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정호, 네가 떠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김지훈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해. 이민재가 단순한 마약 밀매범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는 그 자체로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 그 비밀이 뭐냐고? 이정호는 그의 말에 반응하며 묻기 시작했다. 김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민재는 사실 장기석의 아들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가 죽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어. 이민재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 누군가? 이정호는 긴장하며 물었다. 김지훈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알지 못한 사실인데 이민재는 장기석의 부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 그런데는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걸 선택했어. 그는 장기석의 실체를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려 했었어. 이정호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다. 이민재가 마약 밀매와 관련된 일을 떠나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그 소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럼 왜 그 소년을 죽였다고 생각해? 이정호는 다시 묻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기석은 이민재가 그 정보를 넘기려 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고 우리가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한 것도 그 이유야.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해져 버렸어. 이정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경찰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민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했고 그 진실이 자신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밤
이정호는 다시 한번 서지은을 찾았다. 그녀는 그가 떠난 후 여러 번 생각을 했고 이민재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과 후회의 빛을 띠고 있었다. 서지은, 이민재는 그 소녀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어. 이정호는 그녀에게 말하며 그들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서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결과야. 그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결국 끝없이 위험한 길이었어. 이정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 소년에게 한 일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선택한 길은 항상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그 길 위에서 마주한 진실은 끊임없이 그를 압박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정호는 조용히 물었다. 서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그 진실을 쫓아가야 해.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야만 해. 이정호는 더 이상 그 길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민재의 죽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밝혀내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 진실은 그를 더 깊은 음모로 이끌고 있었다. 이정호는 서지은과의 대화를 마친 후 혼자서 다시 한번 사건의 전모를 되새기기 시작했다. 이민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시 입력해 주세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이민재가 남긴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야. 그게 시작이 될 거야. 이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다. 이민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찾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것. 하지만 그들이 찾는 정보가 바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뒤집을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른 채 있었다. 이정호는 먼저 박상준이 말한 단서를 추적하기로 했다. 그가 알기론 이민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중요한 문서나 파일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전까지 이 사건은 끝날 수 없었다. 그가 추적한 끝에 이정호는 이민재의 숨겨놓은 컴퓨터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열자 거기에는 장기석의 이름과 함께 수많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다. 이 메시지들 속에서 이정호는 중요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민재가 보호하려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정호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정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고 그 순간 사건의 진실은 그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정호는 그 파일을 들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가 발견한 내용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다. 이민재가 보호하려 했던 인물이 바로 그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동안 이정호는 이민재의 죽음이 단순한 밀매와의 연루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이 더 깊은 음모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정호는 자기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의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 그는 이민재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민재가 남긴 메시지는 그가 진짜로 보호하려 했던 사람을 결국 위협으로 만든 것 같았다. 그 파일 속에는 이민재가 장기석과의 거래에서 밝혀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정보 속에서 이정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이민재는 그의 부모가 아니라 이정호의 옛 연인인 정은혜와 관련이 있었던 것. 이민재가 바로 정은혜와 이정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정은혜? 그 여자는? 이정호는 머릿속에서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은혜는 그가 경찰학교 시절과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때 그를 떠났고 이정호는 그녀를 잊으려 했지만 이제 그녀가 그의 아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정호는 손을 떨며 전화를 걸었다. 김지훈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정호, 무슨 일이야? 괜찮아? 김지훈의 목소리는 전혀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고 진지했다. 그는 그동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정호의 목소리가 무겁고 혼란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지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민재가 내 아들이었어. 정은혜와 그가 내 아들이었어. 이정호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말이 끝나자마자 고통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김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정호, 정말 믿기 힘든 일이야. 그럼 이민재의 죽음은 내 아들이 죽은 거야? 그렇다. 그런데 그가 장기석과 밀매를 하고 있었고 그걸 알게 된 후 누군가가 그를 죽인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보호하려던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이정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김지훈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저 한숨을 쉬며 이제 그들이 직면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긴장감이 감도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야? 네가 알게 된 진실이 너무 큰 부담이 될 텐데. 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정호는 결단을 내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혼란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정호는 김지훈과의 전화를 끊고 이민재의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 파일 속에는 장기석과의 밀매 거래 내역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정호는 이민재가 마지막 순간에 숨겨놓은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것을 찾아야 했다. 그는 곧바로 이민재가 자주 갔던 장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창고였다. 이정호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정호는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그가 창고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민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바로 이 창고에 숨겨져 있었다. 이정호는 창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낡은 나무 판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떠오르며 공기 중에 흩어졌다. 창고 안은 어두운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정적은 이정호의 마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주변을 살폈다. 그곳은 외부에서 보기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정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곳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이민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뭐가 있을까? 이정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손은 파일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하나씩 하나씩 창고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랍, 책장, 낡은 상자들.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정호는 벽에 가까운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오래된 벽지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정호는 손끝으로 벽지를 살짝 밀어보았다. 그러자 벽지 뒤에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금고는 낡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이민재가 자신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불법 거래와 부패를 밝혀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단순히 밀매에 연루된 것만이 아니라 그가 경찰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졌다. 이정호는 곧바로 그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중 몇몇은 이정호가 잘 아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고위 경찰관들로 이정호가 믿고 따랐던 동료들이기도 했다. 이정호는 이들이 이민재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이정호는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민재가 남긴 이 중요한 단서들이 그를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속한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비리를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덮고 계속해서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이정호는 서둘러 금고의 문을 닫고 창고를 떠나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무시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이민재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부패와 밀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이정호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일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금고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존경했던 동료들이 그 모든 부패와 밀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정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경찰서 안에서 몰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지켜왔던 인연과 신뢰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이 사건을 폭로한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잃고 그와 함께 온 가족, 동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게임이야. 이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아무리 부패한 조직이라도 결국 자신을 지켜줄 법적 틀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도 숨겨진 진실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이정호는 경찰서에서 중요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바로 김상훈, 이정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친구였다. 이정호? 너 지금 어디야? 이젠 우리 사이에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김상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긴장된 느낌을 주었다. 김상훈,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이정호는 당황하며 물었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 이민재 사건도 그렇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이 이제 거의 드러났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김상훈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해. 경찰의 일원으로서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 말이야. 이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김상훈의 말에 깊이 생각하며 답했다. 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숨기면 안 될 것들이 있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야.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길은 없어. 김상훈의 목소리에는 결단력과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이정호는 긴 숨을 내쉬며 결심을 다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이민재가 죽은 이유,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부패와 밀매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이정호는 김상훈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을 남기고 이정호는 경찰서를 나섰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경찰 내부의 부패를 파헤치고 이민재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가 이끌어낼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직면해야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그의 인생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정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몇 주째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거짓말들을 뒤쫓고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결국 그가 발견한 진실은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는 친구였던 김상훈과의 대화 이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정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이정호는 상훈과의 비밀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경찰서에 들어가 사건 파일을 뒤져보았고 다른 하루는 지역의 정보를 수집했다. 결국 그가 얻은 정보는 경찰의 부패가 단순한 밀매 사건을 넘어서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사실이었다. 그 네트워크는 마약 밀매에서부터 고위 경찰관들이 관여한 뇌물 사건, 그리고 이제는 암시장에서의 무기 거래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증거들이 이제 단지 수사 범위를 넘어서 자신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는 그 선택을 고민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정호는 결국 결심했다. 만약 그가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면 적어도 더 이상 그 어떤 부패한 사람들이 그를 속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는 그 길을 가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이정호는 경찰서의 주차장에서 김상훈을 만났다. 그들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이정호는 차에 앉아 김상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야. 우리 둘이 이 일의 끝을 보자. 증거를 모두 공개하고 경찰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자. 어떤 결과가 오든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 김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무겁고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넌 정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은 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야. 너와 내가 벌이는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다른 작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